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재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 QEEG 뇌파 검사에 있어서 세타, 베타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뇌파 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가진 기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기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느 영역이고 어떠한 뇌파들이 이 아이의 발달을 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치료를 하고 제대로 치료가 되었는지 그 뇌파가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현재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치료가 무엇이 남았는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과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지능검사로 주로 평가를 하지만 지능검사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즉 지능검사의 결과를 알 뿐이죠. 지능검사가 약한 이유, 특정 부분의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은 이유와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뇌파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검사 중에 하나는 세타 베타 비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뇌파 검사를 하시는 곳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세타랑 이 베타 값, 이 두 가지의 값을 비율로 해서 즉 분모는 베타고 분자는 세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는 명한 뇌파인데 이 베타라고 하는 집중력 뇌파의 비율에 있어서 그것보다 멍한 뇌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분모가 2인데 분자가 4다 그러면 2가 되겠죠. 근데 분모가 2인데 분자가 8이다 그러면 4가 될 것입니다. 즉 멍한 뇌파가 4보다 8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이 절대적으로 세타가 즉 분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체의 값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 베타분의 이 세타의 비율이 3.0을 넘으면 ADHD를 의심을 합니다. 그럼 발달장애 아이인데 ADHD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과잉행동이 있거나 충동적일 때 ADHD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없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부주의한 즉 주의력 부족, 즉 ADD, 즉 하이퍼 액티비티가 빠진 ADD가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 집중을 잘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지유가 현재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세타, 베타의 값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1년 3월에 측정을 했을 때 요 값입니다. 가운데 두 번째에 있는 값이고 여기에 보면 이 정수리 우리 백회라고 하죠. 머리 꼭대기 쪽 있는 그 주변에 상당히 빨간 부위가 있습니다. 이 빨간 값의 최대값이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값이 7.9를 보고 있죠. 즉 3.0을 넘어도 ADHD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인데 이 아이는 7.9니 주의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의 집중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아이구나. 즉 정보가 주의를 집중을 해야 정보가 들어오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정보가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비록 과잉 행동은 없지만 주의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7.9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력 부족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처음 내원해서 2021년 3월에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이었고 2021년 이제 5월의 결과입니다. 2021년 5월의 결과에 의하면 치료를 받고 나서 세타, 베타 이 값의 비율이 6.0 글씨가 좀 잘 안 보여 6.0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7.9보다는 떨어졌지만 역시 3.0보다 확연히 높은 상태입니다. 역시 주의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 11월 세타 베타의 비율이 이제 5.0으로 좀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7.9에 비하면 연말에 5.0이면 2.9나 많이 떨어졌죠. 치료를 받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22년도 2월 25일에는 세타 베타의 비율이 4.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나서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한 번에 쉽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지만 22년 8월에는 5.2로 다시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처음 7.9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3.0 정상 범주에 비하면 역시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3년 2월이 되었을 때는 이제 세타 베타의 비율이 3.4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좋아졌죠. 처음 7.9에 비하면 이제 거의 잘하면 3.0 미만이 나올 것 같은 기대를 보입니다. 23년 5월에는 4.4로 뇌파가 다시 좀 멍한 뇌파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첫 해는 7점대, 6점대 해서 5점 사이를 보였고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5점대에서 이제 4점대로 내려가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3점대, 4점대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23년 11월에 했을 때 역시 세타 베타의 비율이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3점에서 4점대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했을 7.9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가장 좋은 수치는 2.0을 아주 집중이 잘 되는 2.0을 건강한 아주 집중력이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3.0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멍한 뇌파, 즉 주의가 집중이 되지 않는 이러한 뇌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저희 한의원에 오기 전에 치료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치료는 수년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7.9를 보이고 있었죠. 저희 치료를 통해서 현재 3.2까지 무려 4.7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치료를 안 받았으면 이 아이는 7.9로 그냥 살아갔겠죠. 왜냐하면 뇌파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2, 3년을 한 결과가 7.9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3.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안 떨어지고 즉 안 바뀌는 그 수치를 바꾼 치료를 한 겁니다. 한방 치료랑 신경인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타고난 기능 그것을 개선해야지만이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도 지유는 청각적인 주의력이 시각 주의력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는 청각 주의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표현하는 능력이 더 세심해졌고 언어적인 사고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시각적인 추론을 높여주는 그러한 치료를 현재는 약을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뇌파를 줄여주는 어떤 약제나 약초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마다 이런 멍한 뇌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마다 쓰는 약들이 사실은 다 제각기 거의 많이 다른 편입니다. 아이들마다 이것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어떤 아이는 어떤 약제에서 좋아지고 다른 아이는 다른 약제, 다른 아이는 C약제, 어떤 아이는 D약제 이러한 약의 종류가 10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0가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브레인리더 한의원에서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약제 처방들이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 남아있는 거고 효과가 없는 약들은 다 치료 연구 과정에서 폐기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00가지 정도의 인지를 개선시키고 사회성, 정서, 감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약들 중에서 이 아이를 매주 저희가 주의력 테스트를 합니다. 1분이건 5분이건 10분이건 주의력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약을 조정을 하고 효과가 없는 약을 버리고 효과가 있는 약을 남기고 더 좋은 약은 용량을 늘리고 하는 과정을 매주 일주일 단위의 약을 처방을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3개월, 6개월마다 뇌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저희가 개발한 약 무슨 탕입니다.
무슨 뭐 속면상입니다 이거 하나를 주어서 3개월, 6개월마다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약을 주고 일주일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주의력이 좋아졌나 똑같은가 언어가 늘었나 안 늘었나 사고력이 늘었나 안 늘었나를 계속해서 체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고 유효한 약은 유지하고 무효한 약은 빼면서 다양한 약제들과 처방들의 조합을 그 아이마다 세팅을 해주고 그 결과를 3개월, 6개월마다 이런 뇌파 검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파가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본원에 오는 아이들이 뇌파가 대부분 좋아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이 한 번에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약의 방향과 그 아이에게 유효한 약을 맞추기 위해서 매주 조절하고 부모님과 또는 뇌파 평가와 집중력 평가들을 매주 체크업 함으로써 이 아이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 하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실은 한 번에 알 수도 없고 그것이 한 번 맞았다고 계속해서 이 뇌파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파가 계속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효과가 다한 약은 빼줘야 되고 또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약을 보강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매주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한방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맥 보고 약 팔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세심한 그런 경과들을 읽어주고 찾아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타 베타 비율이라고 하는 주의력과 관련된 그 뇌파 검사에 있어서의 평가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3.0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직 지는 3.2로 아직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목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3.0을 밑으로 내려간 상태. 물론 한 2.5 정도까지 가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주의력은 정상 수준으로 발달을 한 것이고 지적장애 아이들이 정상 아이들이 가진 주의력을 회복한다면 지능이 일정 부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집중할 수 있고 관심이 없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예전보다 오랜 시간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오랜 시간 책을 보게 되는데 지능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지기능은 그러한 주의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지능이 떨어질수록 주의력은 짧아지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능이 좋아질수록 집중의 시간은 길어지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 세타 베타 비율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함께 공유되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